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아침 폭스뉴스 브라이언 킬 미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헌터 바이든 수사 기록을 바로 세울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 대선 토론회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는데 그때 바 장관이 나서줘야 했다면서 과거 로버트 밀러 특검이 버즈피드에서 기사가 잘못 보도되자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성명을 냈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 장관이 해야 할 말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뿐인데 그게 어떤 것이든 선거에 영향을 줬다면 바 장관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방 상무부와 연방 재무부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이메일을 해킹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상무부가 사실이라며 CISA와 FBI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고 에폭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같은 해커가 솔라윈즈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해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수법은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에 악성 코드를 씹는 서플라이 체인 공격으로 불린다고 설명했습니다. FBI는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 해외 정보기관인 대외정보국에 소속된 해커 집단을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외교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들을 해킹 세력으로 지목한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8개 주에서 사용된 더미니언 투표 시스템이 최근 연방정부기관이 해킹당할 당시 이용한 솔라윈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솔라윈즈는 미군 5곳과 포춘 500 기업 중에서 425개 이상 기업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해킹 사건과 관련해 솔라윈즈 오라이언 제품이 해커들에게 악용됐다고 국토안보부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국 C사가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해킹 공격을 막을 방법은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 뿐이라고 하는데요. FBI는 지난번부터 유사한 해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에폭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시간주 칼라마주에 있는 파이자 공장에서 어제 오전 첫 코로나19 백신 배포 물량을 실은 트럭이 출발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와 함께 냉동 용기에 포장된 백신은 페덱스와 UPS 비행기에 옮겨졌고 오늘 중 전국에 배송됩니다. 1차로 배포된 백신은 약 29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종사자와 요양원 거주자와 직원이 우선 접종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미국 내 첫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파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년 넘게 보좌관으로 일했던 린지 보일런이 쿠오모 주지사를 성희롱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일런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쿠오모 주지사가 성적으로 여러 해 동안 자신을 괴롭혔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에 있을 맨하튼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보일런은 쿠오모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일주일 전에 보일런은 쿠오모의 권위가 직원들에게 죽을 만큼 두려운 것이었다며 쿠오모 행정부의 독성 환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쿠오모 주지사실은 아직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에폭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외국 간섭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파웰 변호사는 FBI와 법무부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 모든 게 CIA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범죄자들이 미국에서 지난 15년에서 20년간 이 같은 부정선거 범죄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국이 사실 그대로의 보고서를 제출한 다면 그 진실과 사실을 보는 미국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원 195만 명이 전 세계 대학, 연구소, 기업, 정부기관에서 고위직 등으로 취업해 활동하고 있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자료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서방 의원들로 구성된 대중국 의회관 연합체 IPAC가 익명의 반중국 인사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여기에는 195만 명의 이름, 생년월일, 출신, 민족 등이 수록돼 있으며 일부는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공산당원들 중에는 프랑스 국영항공사 에어버스, 영국의 롤스로이스, 미국 보잉의 수백 명이 재직 중이며 제약회사인 파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에도 123명이 고용됐고 600명 이상이 영국계 은행인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의 19개 지점에 고용됐습니다. 이들은 항공우주공학, 화학 등 첨단 기술 분야 연구에도 학자 신분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국 영사관에도 근무하고 정보국 MI6 관리와 가까운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도 공산당원이었습니다. 데일리메일은 이들이 어떤 첩보 활동을 벌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영국 하원 의원 30여 명이 긴급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러 워싱턴 DC의 운동가들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자신들을 경찰서가 보호하지 못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고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러의 로렌조 그린은 DC 시장과 경찰 당국이 지난 토요일 DC에서 열린 스탑 더 스틸 시위에서 DC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을 것이며 그럴 수도 그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토요일 DC 16번가에 그려놓은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는 글자 옆에 Defund the Police라는 커다란 노란 글씨를 그렸습니다. 니니 테일러는 이 단체가 트럼프 시위대와 충돌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흑인과 유색인종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더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 왔다면서 경찰 폐지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빌 게이츠는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 내년 여름에는 지금보다 정상 생활에 가까울 것이라면서도 외국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을 지원하지 않고 미국 내 백신 접종 비율이 높지 않다면 2022년 초에도 바이러스 재확산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내년 여름부터 약 9개월 동안은 대규모 집회 등을 여전히 제한해야 할 것이라면서 슬프게도 술집과 식당 역시 영업을 계속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를 잘 관리한다면 12개월에서 18개월쯤 뒤에야 정상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동북부 헤일룽장성의 둥닝과 수이펀허,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투르판, 스촨성의 청두 등 도시 4곳 이상에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가 14일 보도했습니다. 청두를 제외한 3곳은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주택단지가 폐쇄됐고 외부로 통하는 도로도 차단됐으며 대중교통은 운영을 중단했고 학교와 유치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도시 밖으로 나가야 하는 주민은 24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핵산검사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올 겨울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도시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현재 코로나19 사례가 없는 도시들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 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오늘은 아주 흥미진진한 날입니다. 일단은 선거인단 투표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538명의 선거인들이 모여서 대통령 투표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서는요, 연방 상원 결선 투표에 대한 조기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투표소에 나와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의료진들부터 먼저 접종을 실시하고, 그리고 또 장기 요양원에 있는 거주자들, 그리고 그 직원들부터 먼저 1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어제 파이저에서 백신을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덱스하고 UPS가 항공기를 통해서 전국 각지로 지금 백신들을 지금 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 물량이 한 29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1차로 배송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지금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소식들이 오늘 또 하루 종일 나오겠죠. 제가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보시는 사이에도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내일 다시 제가 추가로 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 인터뷰를 한 것인데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이 기자가 아주 지혜롭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고요.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여러 가지 대답들을 또 해주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저의 눈에 띄었던 부분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 법무장관이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계속 함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죠. 이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실망하지 않았느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 한 이야기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실망했을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런 말을 했었죠. 만약에 그 사건이 선거일 전에 밝혀졌더라면, 법무장관이 선거일 전에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더라면, 그랬더라면은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바이든 후보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예전부터 이 선거가 있기 전부터 저희가 쭉 이야기해 온 것이지만 이번 선거는 조 바이든 후보가 좋아서 찍은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번 선거는 친트럼프냐 반트럼프냐의 선거였다라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해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이든 후보를 많이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정론인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트럼프임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후보가 어떤 국제적인 비리와 연루되어 있는 후보라고 한다면 그럼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후보를 선택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밀러 특검 얘기를 했는데요. 로버트 밀러 특검이 이 러시아 커넥션에 대한 특검 조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코미 FBI 국장이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것이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켜서 위증한 것이다 라고 버즈피드에서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가 아주 일파만파 커졌었는데 근데 밀러 특검이 바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기사는 가짜 기사다, 잘못된 오보다 라고 성명을 냈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바로잡았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커넥션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이라도 밀러 특검처럼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잡아서 이야기를 해라는 것이죠. 그런 일 난 모른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지금 현재 수사 중이다라고 정상적으로 발표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연방 법무장관은 입 다물고 있는 사이에 델라웨어 주 연방 검사가 지금 수사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만 두 가지 FBI 쪽에서도 좀 수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임스 바이든,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친동생인데요. 이 제임스 바이든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바 법무장관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직무유기 중에서도 아주 엄청난 직무유기다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 헌터 바이든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절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인터뷰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 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대통령 후보 양쪽에 다 대통령 후보 입장인 상황에서 상대방 후보의 비리를 캐는 수사 지시를 한다라는 것은 공정한 게임의 룰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나마 지금 계속 공정한 싸움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바 법무장관 하루속히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 중간 발표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언론에 나와 있고 연방 상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로부터 300만 달러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500만 달러 최소 800만 달러의 돈을 받은 상황이 지금 분명하게 은행 전송 기록으로 확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분명하게 좀 밝혀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또 그리고 팍스뉴스 기자는 이런 질문도 했는데요. 소송전마다 지금 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는데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왜 자꾸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그걸 법관들이 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각된 내용을 봐라 이거죠. 기각된 내용이 소송한 내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각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스탠딩이 잘못됐다라고 기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송이 제기가 됐으면 이 소송을 기각할 때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 소송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래서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시기적으로 늦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본질에서 벗어난 이유를 대서 기각을 시켜온 것이 거의 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소송의 내용이 되고 있는 이 증언들, 애피데이빗, 이 진술서들 이런 것들을 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법관들이. 지금 그 얘기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기 있는 법관 필요한데 용기들이 없다 이 이야기도 또 이제 어제 반복을 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지만은
이 소송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에 대한 결정은 어차피 법관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연방대법원까지 항소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건 좀 더 저희가 기다려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 주말 사이에 시드니 파웰 변호사, 그 다음에 린 우드 변호사, 그리고 줄리아니 변호사도 연방대법원으로 항소를 하는 움직임들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연방대법원에서 심리가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시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시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셋,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백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 올해 안에 나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과거의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최고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까지 올해 안에 백신 그거는 좀 어렵고 내년 초나 돼야 백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라야 내년 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백신 나온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백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백신 개발은 미국에서 했는데 미국보다 영국에서 먼저 사용 승인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좀 갑갑한 마음인데 제가 지난번에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의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라는 부분을 누구는 가지고 있고 누구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잠재력이 대단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생명체도 하지 못하고 있던 일들을 인간이 지금 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그 개발하는 속도를 더 높이는 것, 이것은 의지력 밖에는 없는 것이죠.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도 합니다. 가난에서도 자기 자신을 구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은 인간은 어떤 것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미국을 이끌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의지력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 백신이 개발되는 과정도 사실은 이 아무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거 몇 년이 걸릴 일인데?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릴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몇몇 리더들은 이것을 1년도 안 걸려서 불과 9개월 만에 백신을 개발하는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사람들한테 보급하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좀 만들어내죠. 가장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 백신이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백신을 접종을 받았을 때 몸에 생기는 항체가 길어야 3개월 이상 가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백신을 맞으면 내년 봄까지는 그리고 maybe 내년 여름까지는 그 항체가 몸 안에 있겠지만 내년 가을이 됐을 때는 다시 또 항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또 백신을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 맞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오히려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의지 박약의 시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력 있게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를 이끌어야 그래야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좀 더 빠르게 움직여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빨리빨리라는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 빨리빨리가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비판론은 우리 스스로 뉘우쳐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유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빨리빨리라는 부분 안에 숨어있는 코드 중에 바로 이 의지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빨리 하자.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빨리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하자.
내가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하자라는 어떤 의지가 발동이 돼서 빨리빨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빨리빨리라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조건 빨리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의지는 곧 방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이거든요. 방향을 알면 그러면은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방향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죠. 방향을 잃었을 때 헤매는 겁니다. 방향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 달려가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해낼 수 있다. 결국에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되어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됐는데 지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감추는 사람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은 오래 걸릴 것이야 라는 생각에 그냥 먼저 스스로가 의지를 그냥 깎아버리고 꺾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지난 주말 사이에 화끈하게 벌어진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해킹 사건인데요. 연방 정부가 해킹을 당했다. 연방 재무부, 상무부 이런 곳들이 해킹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해킹을 당한 그 루트를 따져보니까 다 솔라윈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라윈즈 오라이온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이번에 해킹당했다라고 밝혀진 재무부하고 상무부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미국에 있는 군부대, 그리고 국무부, NSA는 국가안보 아닙니까? 이 안보위원회도 이런 솔라윈즈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정말 미국에서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포춘 500 기업들 중에서 425개 이상의 기업이 솔라윈즈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솔라윈즈가 해킹당했다는 겁니다. 보안이 철저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용했던 것인데 이 해킹당했다는 것이죠. CISA라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이 사이버 안보 및 인프라 부서가 있습니다. 이 CISA라는 부서에서 어제 긴급명령을 각 부서, 연방부처에 각 긴급명령 통지문이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솔라윈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부처들은 서버 꺼라, 인터넷 차단해라, 아예 서버를 꺼버려라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서버를 꺼버리고 인터넷 차단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12시까지 보고를 해라라고 지침을 내보냈습니다. 긴급명령이 내려간 건데 이 정도로 지금 사태가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연방정부 서버들이 지금 다 셧다운되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을 비롯해서 각종 포털 사이트들 거의 다 이 솔라윈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솔라윈즈를 통해서 접촉을 한 해커 집단은 APT29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 29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APT29라는 단체, 해커 단체다. 이 해커 단체는 러시아에서 조종을 받고 있다. 러시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체가 주로 하는 역할은 첩보 수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킹을 통해서 뭔가를 공격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정보를 수집해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던 서버 안에 있던 정보들을 다 카피해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보들이 지금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지 상당히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를 정말 더 놀라게 한 것은 오늘 아침에 에폭타임즈가 낸 기사입니다. 이 솔라윈즈 시스템을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도 컴퓨터니까 당연히 뭔가 플랫폼이 있겠죠. 그 플랫폼이 바로 이 솔라윈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기만 하다 그러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해킹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주장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 나온 주장 아닙니까? 도미니언 서버 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해킹할 수 있다. 그런데 다 거부했죠. 회사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건 안 된다. 처음에는 인터넷 연결 안 됐다라고 거짓말했는데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넷 연결된 거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거짓말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와가지고 솔라윈즈에서 해킹당했다. 당연히 도미니언에서는 자기네들은 해킹 안 당했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지금 해킹 당했다고 지금 발칵 뒤집어졌는데 연방정부 서버들이 다 해킹당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졌는데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 같은 사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해킹을 안 당했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느냐? 이건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도미니언 시스템즈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생겼고요. 실제로 미시간주에서 지금 도미니언 기계가 오류를 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었던 표가 바이든으로 뒤바뀌는 게 6,000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6,000표가 이렇게 뒤바뀌는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 그때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그걸 수정을 했죠. 예, 거꾸로 미시간주 당국에서는 사람이 실수해서 생긴 문제다라고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사람이 실수한 문제가 아니라 기계가 오류를 범했던 거고, 그 기계가 오류를 범했던 것을 그걸 사람이 바로잡았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정황들이 지금 계속 보이는 것이죠. 러시아 해킹 집단에서 들어왔던, 중국에서 들어왔던, 이란에서 들어왔던 누군가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미시간 도미니언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도록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개연성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미시간주의 앤트림 카운티, 그 표가 뒤집어졌던, 트럼프 표가 바이든 표로 바뀌었던 그 앤트림 카운티에 있는 도미니언 시스템 22개에 대해서는 포렌식 검사를 하라라는 판사의 명령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미 지난주에 그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고 판사가 또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여서 외부 공개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진행했던 변호팀의 한 변호인이 이거 공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판사에게 지금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검사 결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해외에서 이 서버에 접촉한 흔적이 발견된다거나 이 서버에 접촉해서 무엇인가 조작을 한 흔적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건 100%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예전에 진술서에 쓰고 증인들이 나와서 목소리 터져라고 증언했던 그 정도와는 아주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물증이 나온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심리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지금 연방대법원까지 항소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안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중에 미시간주에서 바로 이 도미니언 포렌식 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해라 마라라는 판사의 결정이 오늘 중에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네, 지난 주말에 또 이 발칵 뒤집히는 소식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지난 주말에 벌어졌는데요. 친트럼프 대통령의 시위들 이런 거, 그다음에 안티파랑 또 격렬하게 또 충돌이 생겨서 밤에 4명이 칼에 찔리는 이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 그런 사건들을 제쳐놓고더라도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중국 공산당원 명단이 195만 명이 한두 명도 아니고 195만 명의 명단이 지금 공개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95만 명이 그것도 영국, 미국, 호주 이런 그 영어권에 있는 국가들에 주로 퍼져서 활동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퍼져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수, 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대기업의 임원들, 심지어는 국가정부기관의 공무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정보국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큰 스케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칵 뒤집혔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하원 의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여 명의 영국 하원 의원들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했지만은 과거부터 굉장히 많은 군사력을 키워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국가에든 중국은 위협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진핑이 2021년부터는 내수 시장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을 소비시장 면에서도 키워나가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위협감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국이 이런 발표를 한 것이죠. 지금 195만 명의 중국 공산당원이 각지에 퍼져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어떤 보고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종 기업 비밀들, 이거 보고 안 했을 리가 없죠. 백신 개발하고 있는 파이자 이런 곳에도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회사에도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요. 각종 은행기관 같은 경우에도 600명이 넘는 공산당원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 주소, 생년월일까지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람들을 추적하고 가려내는 작업은 조만간에 다 이미 시작이 됐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공산당에 협조하면서 본인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 해가 되는 일들을 했는지, 이걸 이제 가려내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죠. 미국에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틴 팽이라는 여성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도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닌 거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진행돼 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에 있는 한 경제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월스트리트를 중국이 주물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중국이 지금 이 서방 국가들한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거미줄처럼 공산당원들을 내보내고 정보를 수집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해왔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중국의 이런 모습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마치 중국은 그냥 잠재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나라인 것처럼, 물론 잠자는 용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홀했었던 것일까? 그거는 이유는 뻔하죠. 지금 서방 국가를 이끌어왔던 지도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역할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왜 했는지, 그 역할을 맡고 중국과 맞서려고 하는 세력이 또 있는데 그 세력들을 또 방해하고 있는, 왜 그러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점차 궁금해지는 시점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등골이 오싹오싹 하는데요. 이게 어제 처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떠돌고 있던 음모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놀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이었어? 사실이었어? 이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영화에서 본 장면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놀라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움을 지금 저희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것이죠. 팬데믹으로 너무나 많은 변화가 발생한 대학 입학과 학자금 재정 보조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AGM 인스티튜트와 뉴스앤포스트가 공동 주최하는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 대한 Q&A 세션이 동부 시간으로 12월 16일 오후 5시 뉴스앤포스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학자금 재정 보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전 등록은 agminstitute.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상당히 흥미로운 주입니다. 오늘 선거인 투표 있고 조지아주도 연방 상원 선거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번 수요일 날은 연방 상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연방 상원 청문회를 개최하는 국토안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헌터 바이든이 해외 세력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다라는 유착관계, 해외 유착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 위원회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어떤 일들이 상원에서 나오게 될지 저희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은 DNI, 국가정보국의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날입니다. 물론 그날 보고를 할지 아니면 하루 이틀 더 늦게 발표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이 보고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큰 파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보고서를 보고하게 돼 있는 이 존 래클리프라는 국가정보국장은 최근에 여러 차례 방송에 나와서 이번 선거가 상당히 좀 부정 소지가 있다, 잘못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냥 했겠습니까? 뭔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리고 바로 오늘 또 미시간주에서는 앤트림 카운티에서 있었던 그 도미니언 투표기에 대한 포렌식 검사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또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언젠가는 발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국가정보국장이 해외 개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때 포함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이후에라도 국가정보국에서 그 내용, 포렌식 검사 내용을 달라고 하면은 협조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고,
그 진실이 밝혀질 날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이 선거인단 투표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게임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형 언론사들이 또 그런 기사를 막 써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쯤 되면은 바이든이 당선됐다라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1월 6일 날 정식 당선인이 발표되기까지는 아무도 당선인이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벌어질 이 흥미로운 일들이 앞으로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뒤바꿀지 저희가 아주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